네, 안녕하세요. 실장맨입니다. 우선은 제가 장비를 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이 계셔서 이번에 이제 좀 장비를 구매해서 했는데 처음 녹화를 해보는 거고요. 오늘은 저는 지금 이제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 경상북도 쪽에 있는데 출장을 왔고요. 우선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전기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지금 우선 현재 한 2006년도부터 전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뭐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기능사, 뭐 승강기 기능사, 그리고 소방 설비, 전기 분야 관련된 뭐 기사, 그리고 전기 기사, 전기 공사 기사 뭐 이렇게 하고 취득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형태지만 그 다음에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술사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요즘에 고용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전기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격증 뭐 취득을 해도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할지 좀 이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해서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취미로 삼아서 요즘에 DIY라든가 이런 거 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씩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보시고 나중에 또 제가 이제 그 자격증 활용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 동영상 쭉쭉 올릴 거니까 한번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좀 멈춰놓고 다음 추가적인 설명 이제 모니터를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장비도 이번에 좀 많이 구매를 해갖고 나중에는 좀 이렇게 선명하고 그리고 소리가 잘 들리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때는 그때 다시 보여드리고요. 우선은 오늘 처음 구매한 장비 요거 마이크, 이게 무슨 뭐 귀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근골격인가 뭔가 했는데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다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걸로 보면 좋은데 오늘은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형태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모아봤는데 캡처를 해서요.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다가 전기 기능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하고 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면 우선은 이제 전기 기능사 시험 일정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필기 시험이 있고요. 실기가 있습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좀 설명할 건데 이제 대략 뭐라 해야 될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취득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2006년도라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마이스터고라고 하나요? 예전에 공고라고 해서 전기학과 친구들이 대략 실습 시험을 한 세 번째 시험에서는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시험이 없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3월달, 4월달 뭐 이렇게 합격자 발표도 하고 원서 접수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회, 2회, 3회, 4회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험 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험 일정에 맞춰서 이제 접수하고 뭐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기 기능사란 무엇이냐 했을 때 맨 밑에 이제 요약된 설명이 있더라고요. 우선 전기 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 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필기 시험은 면제되고 실기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작업형입니다. 실기는. 그래서 그건 시퀀스를 가지고 하는 시험인데 제가 그것도 요즘에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좀 나중에 찾아보고 기출문제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해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일 좋았던 게 저도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알아서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이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략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여러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느 점수 이상만 되면 취득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기본 정보는 이제 저는 이걸 왜 찍었냐면요. 우선은 시행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이 큐넷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큐넷이라는 곳에 큐넷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갖고 여기서 이제 그 원서 접수나 아니면 수험표 출력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큐넷이란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넷. 시험 정보는 이제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요. 영역,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고용 불안, 어떤 정년 이상이, 그러니까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은 정년에 대한 이제 압박감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요번에 찍은 거 외에 다음 시간에 찍는 영상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왜 고용이 정년이나 고용이 보장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필기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우선 필기시험을 합격하셔야지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험 과목이 3개가 있네요. 전기 이론이라고 해서 아마 뭐 자기학이나 회로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 기기 이게 아마 지금 대략 한 20문제씩 나오고요. 사지선다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대략 그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답이 대부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60점 넘으면 되고, 뭐 어떤 게 한 과목이 제가 알기로는 60점이 안 나와도 다른 시간대 과목이 60점이 넘으면 평균값으로 하기 때문에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기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차단기, 변압기, 뭐 동기기, 그러니까 뭐 직류전동기, 유도전동기, 뭐 동기전동기 갖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기 설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전기 설비에 대한 수변전 설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저도 이게 공부한 지 오래돼서 과목 책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풀어가면서 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기 설비 작업인데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퀀스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방법이 없다는 게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이제 이거 만약에 이제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 가면 기출문제 같은 거, 여태까지 나왔던 거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연습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보드도 준비해 놨고요. 보드에다가 하는 거 준비도 해 놨으니까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좀 올려서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작업형으로 해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건 이제 동작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배선에 대한 뭐 이쁘게 하는 거, 그리고 뭐 곡률 반경이나 이런 거 지키는 거 하는 거 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쁘게 작업하고 작업이 꼭 돼야 됩니다. 작업만 되면은 어느 정도 합격은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나왔지만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면 되고, 필기시험 면제가 있네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필기시험이 먼저 합격하고 나서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기시험을 봤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필기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대략 2년간은 필기시험 면제해주고 실기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술사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1차 그 문답 그 뭐지? 논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데 실기가 아니고요. 면접이 있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도 2년을 하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막차를 타시는 분이 계세요. 가끔 정말로 그게 정말 피를 말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쭉쭉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관계도입니다. 제가 이거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그 테크트리라고 그러죠. 뭐 저도 저도 이제 뭐 예전에 뭐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레벨 오르면 전직하지 않습니까? 전직하는 건데 여기서 전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같이 취득을 다 할 수 있고요.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능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뒤에 설명할 건데 일정 기간이 되면은 산업기사라는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 대학교를 다니면 어떤 일정 학점이 되면은 그걸로 이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산업기사 시험을 보고 또 일정 기간이나 아니면 학점으로 해서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우선은 이렇게 되고 그 위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기능장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위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기술사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저는 맞은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레벨업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좀 생활의 변화가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 전기 기능사만 갖고 있을 때보다 뭐 기사가 됐을 때 취업이 더 편해지고 뭐 급여도 더 올라가고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게 되는 뭐 그런 형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트리를 타고 있고요. 우선은 여기서 전기기능사는 전기기능사 시험은 전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고 나서 전기 관련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1년 이상이 됐을 때 그 뭐라 해야 될까 인정을 받아서 다음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것처럼 전기산업기사가 있고 전기공사산업기사가 있는데요. 전기산업기사 쪽이 많이 좋아져서 전기공사를 취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 다 있는데 그 쌍기사라고 그럽니다. 전기조역에서 표현하기는 쌍기사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 기능과 기초 이론 지식을 가지고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해갖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산업기사 따고 1년 이상 또 일하다 보면 또 그만큼의 실무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사랑 전기공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 기능과 기초 이론 지식을 가지고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고도의 전문 지식 및 지식 습득 및 서비스 정신, 일에 대한 정렬은 필수적이다. 뭐 이거 뒤에 거는 좀 꾸미는 말인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2019년 기준정 보니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매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이상 되면은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전기 관련된 게. 뭐 발송 배전, 건축 전기, 철도 신호, 전기 응용, 전기 안전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도장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한 파워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또 정보를 공유할 시간이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전기기사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할 때랑 전기공사기사를 갖고 있을 때 필요한 때랑 요거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할 거니까 그거는 그때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네이버에서 Q넷이라고 치면 됩니다. Q-넷이라고 치면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 갖고요. 보시면 우선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지 마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뭐 가입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있는 뭐 학점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면제할 수 있는 과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사를 먼저 취득하고 전기공사 기사를 취득했는데요. 학점 면제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 면제요, 과목 면제. 근데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과목 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득했던 거는 대략 2009년도인가 2008년도라 저도 좀 멀었습니다. 오래된 내용이라 좀 까먹었습니다. 예, 제가 우선은 표시한 건 이렇게 다 했네요. 우선은 그러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넷이라는 사이트에서요. 저는 우선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로그인을 했고요. 회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실시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기술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아까 그 시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검색을 해갖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는 뭐냐면은 그 제가 알고 있는 전기 관련된 뭐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거. 저도 저 자신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공유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하려고 이렇게 오늘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마이 페이지 잠깐 들어봤는데요. 뭐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취득조회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게 번호가 나오면 좀 그런데, 네, 번호를 뭐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략 2007년도에 땄었군요. 예, 2007년도 소방도 있고 뭐 승강기도 있고
뭐 이렇게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갖고 있고요. 저는 원래 저도 이때가 20살 중반대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게임의 레벨 올리는 느낌? 뭐 이런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누구든지 가능하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보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저거 해서 뭐 같이 좀 도움 될 만한 것들 이렇게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또 그 다음에 이거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어디다가 이제 그 경력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경력 관리를 제 주변에도 취득하고 있는 친구 중에 이제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꼭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다음 기회에 또 할 거니까 또 다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